세요? 들어가 가져왔어. 아, 씨, 노트 몇 없는 거?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볼 때는 원래 이거 디테일 디테일 까먹어. 디테일 정리하고 내가 여기 안돼. 중에 직감을 쓰는데 한 장씩 받으시면 됩니다. 현진 뒤로 올리고 나가고 또 거기 정리. 하나 뒤에 받고. 네, 중간에 문제풀이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내용을 많이 나가면 그때 그거 예제를 좀 해줄 테니까 그때는 해서 줄 테니까 아마 뭐 한 달간 너희를 겪어본 결과 오늘 아마 문제풀이 나가기까지는 힘들 가능성이 많이 높아. 다음 오늘 노트 안 가져오신 분들 다음 시간에 노트 검사하겠습니다. 필기 제대로 노트에다 해놨는지. 예, 갔어? 예, 지난번에 누구였어? 저 새끼 너 아이패드 너씨 똑바로 해 노트 필기. 어? 정말로. 어? 야 나중에 교과서는 혼자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 니들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 교과서도 아예 손도 못 댄다. 정말. 자 오늘 해야 될 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무한급수라는 놈의 식기를 다뤄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수원에서 했었던 요거부터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그마 상세 시그마부터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오경준 네? 불러 K 어? 읽어 뭘요? 일단 읽어 읽으라고 K는 1 다시 읽어 까먹었네 K 야, 뭘 이게 뭐 10년이 되기로 했어 20년이 되겠어 저것도 못 읽어 다시 읽어 시그마 K가 1로 다시 아우 야 웃는 얼굴로 얘기해봤자 웃는 얼굴 침 못 뱉는다 그러는데 나 침 뱉어 마스크 끼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 졸라 마스크 밖에다 침 뱉어버릴 거야 다시 읽어 뒤에 읽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끝 이렇게 네 뭐? 끝이요 뭐라고? 끝 끝? 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 끝이야 그게? 저기 나와 있는 식이 그게 다야? K K 오경들 다시 읽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가 K 그러면 오경정 얼마야 저거? K요 아니지 K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뒤에 얼마야? 2분의 2분의 N 플러스 1 정확하게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그렇다면 다시 오경전 읽어 K가 1부터 다시 읽어 시그마 K가 1부터 N-1로 갈 때 K 시작 얘는 2분 너 읽어 시그마 K가 1부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하는 거.
아, 뭐 마지막을 자꾸 그래요. 다시 읽어. 아이고, 큰일 나네. 시그마 K가 첫 번째부터 아니, K가 1, 이걸 첫 번째부터래. 뭔 소리야. 다시 읽어. 뭐, 개가 아니, 지금. 읽어? 시그마 K가 1부터 여기까지. 끝? 정하는 값으로 헐, 너 씨, 남들 얘기할 때 안 들어? 어? 다 알아서 안 듣는 거야? 뭐해? 뒤에 읽어?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K일 때 2분의 n 곱하기 n 됐니? 너 다시 읽어. K가 1부터 에헤이, 다시.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2분의 에헤이, 다시. 또 빼먹었잖아. 다시.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일 때 2분의 N-1 에헤이. 뒤에 다시 읽어. 너 잘 들어?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마지막 들었어? 들었어? 다시 읽어. K가 1부터 에헤이, 또 왜 자꾸 K가 1부터야? 다시 읽어. 끝? 마지막에 잘 들었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 또 못 들었네. 그 옆에 다시 읽어줘. 시그마 K가 N부터 N-1까지 K 됐니? 됐냐고. 읽어.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K 됐니? 쟤는 얼마야? 2분의 n-1 곱하기 1. 뭐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뭐 n-1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오경준 읽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제곱 불러. 얘는 2분의 6분의 2 곱하기 아니 n 곱하기 이 맞지 않아요? 뒤에 n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치고 있어. 모르는 걸 다 치고 있어. 뒤에 2에 읽어. 너는 읽는 거부터 다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어. 6분의 어. 2N 플러스 1 곱하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참아야겠다. 너 다시 읽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응. 아, 네. 너, 시그마 K 제곱이 1에서 n까지 K 제곱일 때 시그마 K 제곱이 1에서부터 다시.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K 제곱일 때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그렇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아, 얘기했잖아. 교재 필요 없다니까, 너네. 내가 봐서 이게 1시간 걸릴 수도 있겠네, 지금. 다시. 오경준, 나다 싶잖아. 빨리 읽어. 시그마 K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제곱 시작. 6분의 다음. n 플러스 1 곱하기 다음. n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2 읽어. K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제곱 어.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그렇지.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2n 플러스 3. 아이씨, 야, n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n-1 들어가면 n 들어갈 자리 얼마 갖다 놓고 n-1. n 들어갈 자리에 n 플러스 1 들어가면
여기 n이 n 플러스 1로 바꾸면 n 들어갈 자리에 얼마? n 플러스 1 갖다 넣는 거라고. 아야 이건 기본이야. 왜 그래? 까먹었어요. 아 그게 어떻게 통해? 한두 번 외운 것도 아니고. 저 뒤에 너 읽는 건 됐고 이제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발음이 안 좋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 마이너스 1 오케이. 다음. 또 못 읽기 시작한 애가. 뒤에 너. 읽어. 지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 불러. 6분 6분의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너. 읽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얼마? 한번 얘기해. 모르겠어요. 너. 왜요?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전체 제곱 그렇지. 너 반만 얘기해. 다시 잘 안 들리. 2분의 n-1 곱하기 n 그렇지. 됐지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이 단원에서 먼저 문제 풀어야 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시그마 공식들 아셔야 되고. 다음. 이따 적어! 야, 기초도 대가리에 안 박혀있는데 왜 지금 필기하고 지랄이야? 웃으면서 좋게 좋게 얘기할 땐 필기할 시간 따로 주잖아. 그때 필기하라고. 다음, 시그마에서 기본적인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 정확하게 시그마는 뭐뭐뭐 찢을 수 있니? 곱을 찢을 수 있어? 합. 그 다음 차. 그 다음 와 미치겠다. 이거야 정말 공식을 다 어떻게 외웠길래. 다시 뭐뭐뭐 다시 뭐뭐뭐 찢을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배? 실수배는 뭐 할 수 있다? 찢을 수 있다. 됐냐 안 됐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 찢을 수 있다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됐니? 이때 이 시그마에서 변수가 누구야? 그렇지. 이 아래 나와 있는 요 새끼가 변수야. 얘가 변수인 걸 알아야 이 변수를 제외한 K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다 뭐 취급이야? 그렇지. 상수 취급이야. 이해 갔니? 그러니까 니들은 가장 제일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될 게 기본 표현들을 먼저 정확하게 익히시라고. 아니 기초 표현들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 얘가 변수야. 그럼 K를 제외한 문자가 나머지 다 뭐가? 상수 취급될 테니까 그때 그 문자를 실수배 취급하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어? AK하고 BK한데 A 상수잖아요. 다시 밑에 점에 낮게 K 붙어있지? 이거 수열 표현이야.
됐냐? 그럼 이런 식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풀마 실수배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찢을 수 있으니까 됐냐 안 됐냐? 너 불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렇지. 이렇게 찢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 그럼 요놈의 식기는 오경준 시작.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N까지 갈 때 K제곱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면 K 오. 그럼 얘는 6분의 어? M 곱하기 어?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오케이. 다음 얘는 2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 그렇지. 그런 다음에 정리하시는 겁니다. 표현 됐지요? 다음 그 얘기는 플러스에도 찢을 수 있고 뭐도 찢을 수 있어. 마이너스도 찢을 수 있어. 마이너스 안 보여줘도 되지? 예제만 그냥 가겠습니다. 연놈의 식기는 너 읽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그러면 얘는 2분의 N 전체제곱 마이너스 6분의 N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다시 2분의 n의 n-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다음 몇 분의? 6분의 N 곱하기 다시 6분의 N 아니라 N 마이너스 다음 곱하기 됐니? 기본 표현 빨리빨리 익히세요. 됐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1 됐니? 항상 기본툴 외워놓고 거기 문자 n 대신에 아무거나 그대로 갖다 넣는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됐냐? 다음 영어문 식기는 일단 오경준 읽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C 됐지요? 그럼 얘는 얼마야? C요 어? 욕하냐? 다시 C 아니에요 C 아니라고 10 어? 10? 뒤에 10C 됐죠? 왜? 시그마 변수 뭐야? K K야? 그러면 C는 뭐 취급 들어가야 돼? 상수 취급 들어가야 돼. 그럼 시그마 성향상 1부터 10까지 C라는 건 여기 시그마 오른쪽에 오는 게 무슨 항? 일반항이 오니까 C라는 항을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다 뭐 해라? 더해라. 그럼 C를 몇 번 더해라? 10번.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나요? 됐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어문 식기는 너 읽어. 시그마 K가 1부터 25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숫자만 넣어서 그냥 불러도 돼. 6분의 25 곱하기 26 곱하기 51 마이너스 2분의 25 곱하기 26 더하기 75 계산 안 하셔도 되고. 표현 됐죠?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 시그마에서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찢을 수 있는데 곱하기는 찢어 못 찢어? 곱하기는 못 찢어. 그럼 이 곱하기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자자. 갑자기 왜 이래? 곱하기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아이씨, 어지럽다.
거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 곱하기 K 플러스 3. 됐니? 그럼 요놈식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니? 전 그렇지. 곱하면 무조건 뭐 하시고 전개하셔야 되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전개하라는 건 경준아 해보자. 시작. 6분의 아이 전개 먼저 좀 해보자고. 시작. K제곱 플러스 아유 그것만 있으면 뭐해? 그거를 앞에 뭐 빼? 자꾸 왜 빼먹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제곱 플러스 3K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계산. 바로 계산해야 돼? 풀마 실습에 뭐 해야 돼? 아 플러스 풀마 실습에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찢어야 돼. 됐냐고? 그거부터 하라고. 아 왜 자꾸 기본이 안 되면서 왜 자꾸 기본이 자꾸 빼먹어? 다시. 불러요? 불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제곱 다음.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4K. 됐니? 그러면 아이씨 얘또 안 보여줬다고 또 못할 가능성이 있겠네. 시장에는 6분의 N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 얘는 N 3 곱하기 어 2분의 어. N 곱하기 N 플러스 1 오케이 뭐 이거 실습했는 이제 다들 알겠네. 됐지요? 됐니? 그럼 곱하기는 반드시 전개하셔야 되고 나누기도 찢어 못 찢어? 뭐지? 못 찢어. 그럼 나누기 뭐 해야 되니? 못 찢는데 어떻게 나눠? 시대마 못 찢는데 나누기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도 넣고요. 고등학교 때 3나누기가 나오지 않아. 고등학교 때 너 이거 봤어? 아니 3나누기 5라는 표현이 나누기가 아예 나오지 않아. 나누기는 알아서 곱하기로 바꿔서 봐. 이렇게. 됐니? 나누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 근데 뭘 그걸 곱하기로 바꿔. 나누기 어떻게 해야 되냐? 묶어요. 다시 나누기 나오면 뭐 하거나 형태 변형하거나 뭐 사용? 다시 뭐 사용? 부분분수 사용. 됐니? 다시 나누기 나오면 뭐 하거나 형태 변형하거나 뭐 사용? 부분분수 사용. 그럼 그 얘기는 시그마는 얼마 실수배는 찢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뭐 해도 상관없니? 찢어놓은 놈을 붙여 합쳐도 상관없겠지. 물론 무조건 합치면 안 돼. 합치려면 뭐하고 뭐가 똑같아야 돼? 시그마의 시작과 무엇이? 끝이 반드시 같아야지만 합칠 수 있어. 시작과 끝이 다른데 얘를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시작과 끝이 같은 놈을 찢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합치려면 시작과 끝이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다시요. 노랭이로 써드릴게요. 자. 너 1번. 됐니?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k 플러스 1분의 k제곱이라는 거 표현 자체가 분수가 나오니까 연산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나누기에서 나온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근데 나누기를 각각 위에 시그마 아래 시그마로 찢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음 요놈도 위에 시그마 아래 시그마로 찢으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쳐다보니까 시작과 끝이 같아 달라? 같아. 그러면 얘네들을 요놈의 식기를 시그마랑 하나로 합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하나로 합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 어떻게 바뀌니? 시작 K 플러스 1분의 K제곱 마이너스 1로 합쳐지게 될 것이고 표현이 이해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여기까지? 됐지요? K 플러스 1분의 K제곱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데 미안 됐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돼서 하나로 합쳐질 수 있고 이때 얘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뭐하고 뭘로?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 되지. 그럼 K 플러스 1이 약분돼야 안 돼? 되지요?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만 K 마이너스 1만 남게 될 것이고 되냐 안 되냐? 그럼 요놈의 식기는 너 시작 N 됐나요? 표현 이해갔니? 일단 부분수는 저쪽에다 다시 할 테니까 먼저 적어. 그래요.
자, 제일 왼쪽 지웁니다. 자, 필기 또 조금만 이따 하시고요. 또 필기할 시간 계속 드릴 테니까. 그 다음 부분 분수 보겠습니다. 부분 분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모가 곱의 형태일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는 분수식 정리를 조금 많이 익히셔야 되는데, 이 분수식에서 분수식 정리 해야 되나?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유리함수 하면서 또는 1학기 때 다항식 정리를 하면서 많이 익히셨을 텐데, 일단 분수식이 나오면 가장 기본은 분수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오우 굿! 통분. 그렇지. 무조건 일단 기본은 통분이야. 표현 이해갔어? 다시 나오면 일단 무조건 뭐부터라고? 통분이 항상 기본입니다. 됐니? 근데 이 통분이 돼 있는 상태가 그 다음부터 문제인 거야. 통분이 돼 있는데 분모가 항이 한 개라면, 분모 항의 개수가 몇 개라면? 한 개라면. 다시 몇 개라면? 한 개라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 분수식을 바라볼 때는 찢으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런 분수식이 있다. 이미 통분돼 있지. 통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분모항이 몇 개야? 한 개지. 그럼 무조건 뭐 하라고? 찢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 찢으면 뭐분의? x분의 x제곱 다음 마이너스 x분의 3x 다음 플러스 x분의 얼마? 예, 이해 갔니? 이미 니들은 이미 찢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찢는지는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 분모항이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찢는 거야. 그 다음 분모항이 여러 개가 되면 두 개 이상이면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근데 꼭 고3 때도 이런 새끼들이 있거든. x 플러스 1분의 x제곱. 쌤! 이거 x분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x제곱 이렇게 찢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친 거지요. 이렇게 찢냐 못 찢냐? 못 찢어. 이걸 이렇게 찢는다는 건 예를 들어 7분의 3을 4분의 3 더하기 3분의 3으로 찢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찢습니다.
됐냐 안 됐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못 짓는다는 건 이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보셔야 돼요. 다시 뭐하고 누구하고 누구의 분자와 분모의 뭐 봐야 된다고? 차수를 봐야 돼. 이때 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예를 든다면 2x 플러스 3분의 3x 마이너스 7 요런 경우라면 분자 분모항이 몇 개야? 2개지. 얘는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이미 통분이 돼 있어서 찢는 게 아니라고. 2x 플러스 3분의 3x 찢을 수 있잖아요. 찢을 수는 있지만 굳이 찢지 않아. 모든 고등학교 계산에서. 표현 이해 갔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 하시면 되냐면 대분수꼴로 고치시면 됩니다. 다시 무슨 분수로 고치라고? 대분수. 이거 무슨 분수라고 하니 초등학교 때? 가분수. 대분수로 고치면 2와 3분의 1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고쳤는데 중학교 이후에는 이렇게 대분수를 쓰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2와 3분의 1이라고 쓰면 지금은 중학교 이후부터는 2와 3분의 1하면 얘를 2 곱하기 얼마? 3분의 1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친다는 건 요 새끼는 2 더하기 얼마? 3분의 1로 고치는 경우고 이렇게 한다는 건 왜 2 더하기 3분의 1이 되냐면 3분의 7이라는 것 자체가 연산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뭐 나누기 뭐니? 7 나누기 뭐를 하는 거야? 그렇지 3을 하는 거야. 나누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분수인 거거든. 표현 이해갔어? 그럼 요놈의 식에서 몫이 얼마야? 2고 나머지 얼마니? 1 나오지. 그러니까 이때 몫이 바깥으로 빠지고 여긴 뭐가 빠지는 거야? 나머지가 빠지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요런 놈의 식기 유리함수식 됐어 안 됐어? 요놈 정근선 물론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찾지만 어쨌든 K꼴 또는 P꼴 찾으려고 요 식을 변형을 하게 되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누구 나누기 누구 해줘야 돼? 누구 나누기 누구 해야 되니? 3x 마이너스 7 다음 나누기 2x 플러스 3을 직접 하란 얘기예요. 쌤 저희가 암사해서 변형할 수 있는데요. 개소리하지 말고 나누세요. 앞으로 나오는 식은 여기가 2차, 3차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갔니? 2차 나오는데 너네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이해 갔어 안 갔어? 무조건 직접 뭐 하라고? 대분수꼴이라고 직접 뭐해 무조건? 나눠. 직접 나눠보자. 다음 시간에 나눴으면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 됐냐? 그럼 영어 식기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눈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나누기 그대로 하시라고. 3x-7 나누기 2x 플러스 3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목 얼마 들어가야 되니? 2분의 3 올라가야 되지. 그럼 2분의 3 올라가니까 3x 플러스 얼마로? 2분의 9 되겠죠? 둘 뭐 해야 돼? 빼야 돼. 됐어 안 됐어? 그럼 연음식에는 마이너스 7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23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연음식에는 대분수꼴로 고치면 2분의 3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단순하게 마이너스 2분의 23 이렇게 고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검문서 써서 정리하시면 돼. 여기 부분은.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시 분모의 항이 2개 이상일 때는 분자 분모의 뭐라고? 차수를 보고 누구의 차수가 클 때? 분자의 차수가 크거나 뭐 할 때면? 같으면 왜?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나눗셈 자체가 직접 나누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런데 분모의 차수가 크면 표현 이해 갔니? 분모와 항이 2개 이상인데 분모의 차수가 크면 분자에서 분모 나눌 수 있어 없어? 못 나누지. 그런 경우가 뭐냐면 부분분수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보통 부분분수를 쓸 수 있는 형태는 분모가 고백골 1학년 때 배운 인수분해 꼴로 반드시 표현이 됩니다. 이해 갔니?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분수는 아마 대부분 외우셨을 텐데 A 곱하기 B분의 1 부분분수 고치면 모른다의 함표 너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다시 플러스 마음이 아프다. 뒤에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지.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러면 왜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돼 부분분수가? 왜 얘는 이거랑 똑같아? 어머? 너 왜 얘네들은 똑같은 거니? 똑같은 거. 왜 부분분수를 꼭 이렇게 고쳐? 이 형태는 이 식이랑 왜 똑같아? 그냥 저거 통분하고 하면 되잖아요. 아씨. 나중에 교과서에 따라서 나중에 한분에 나오는데 어떡하냐. 다시 봅시다. 부분수를 우리가 원래 외우고 가는데 왜 이 형태가 이렇게 나오냐면 기본은 여기서 시작이야. 됐어? A분의 A에서 B분의 1을 빼. 분수 나왔어. 뭐 해야 돼? 그렇지. 통분해 시작. A B분의 B 마이너스 A지. 분자에 있는 B 마이너스 A를 이항시킵니다. 그럼 분자에 뭐만 남아? 다시 분자에 있는 B 마이너스 A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그럼 분자에 얼마 남아? 1 남아. A B분의 1을 시작. B 마이너스 A분의 1 이항시켜 넘어왔을 거 아니야. 다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냥 분수식을 정리한 형태에서 나오는 게 부분 분수인데 굳이 근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이 형태가 나오는 건 A분의 1과 B분의 1을 빼는 형태도 있고 A분의 1과 B분의 1은 어떠한 형태도 있니? 뭐해도 A 곱하기 B분의 1은 나올 수 있어. 다시 A분의 1과 B분의 1을 뺀 걸 통분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랬잖아. 빼는 형태도 있어. 그럼 통분하면 A 곱하기 B 나오면서 이것만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럼 A분의 1과 B분의 1을 꼭 빼는 것만 있겠냐고. 모두 나올 수 있어. 그렇지. 더하기 나올 수 있어. 이해 갔니? 더하기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왜 더하기는 굳이 안 쓰냐면 대부분 교과 과정에서 쓰는 게 빼기를 주로 쓰겠다는 얘기요. 왜 빼기를 그럼 주로 쓰느냐? 시그마라는 건 다 뭐 하라는 거야? 다 뭐 하라는 거야? 더하라는 거지. 빼기의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더했을 때 삭제할 수 있거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부분분수는 요 놈을 훔칭하는 거고 실제로 곱해져 있는 형태를 만들 때 나중에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거는 어떤 교과서는 있고 어떤 교과서는 없습니다. 교과서에 따라 바뀌어요. 교과서에 따라서는 더하기 형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해갔니? 미적분 뒤에 나중에 적분법 중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교과서 학교 교과서가 다뤄. 그러면 그거 익히셔야 돼. 이해 갔지요? 됐니? 꼭 그럴 필요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교과서마다 그건 다르긴 하니까 대신 기억하셔야 될 건 부분분수는 일반적으로 분자가 1일 때만 써요. 다시 분자가 얼마일 때만 쓴다고? 1일 때만 사용을 해. 만약에 분자가 2야. 그러면 2 어떻게 해야 돼? 앞에다 뭐 해놓고?
곱해놓고 빼고 가는 거야.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예를 들어 AB분의 2라면 AB분의 2라면 얘는 뭐 곱하기 2 곱하기 어떻게 바꿔놓고 AB분의 1로 고쳐놓고 부분분수 쓰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여기까지가 일단 기초입니다. 부분분수 쓰는 예제는 요거까지 필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일단 필기 먼저 하세요. 자, 세 번째 지우입니다. 자, 네 번째 라인도 지웁니다. 자, 또 좀 이따 하시고 봅시다. 여러분 새끼. 자, 읽으세요. 이 식 전체 다 같이 시작. 됐어? 그럼 이런 분수 나왔어. 이미 통분돼 있지. 됐어 안 됐어? 근데 분모항이 한 개야? 아니잖아. 그럼 얘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됐니?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커 작아?
분모의 차수가 크지? 그러면 대분수로 나눠 못 나눠? 표현돼 안 돼? 안 돼. 근데 분모가 어떤 둘의 무슨 형태로 표현돼 있어? 곱의 형태로 표현돼 있죠. 즉 이 곱의 형태라는 건 인수분해 꼴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이런 형태 나왔으니까 이제 요 식기를 무슨 분수로? 부분 분수로 고치되 그때 이 A하고 B에서 B를 항상 어떤 놈을 쳐라? 속 편하게 큰 놈 작은 놈 큰 놈 다시 큰 놈 작은 놈 큰 놈. 그럼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 중에 누가 더 커? x 플러스 3. 쟤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그럼 그 틀에다가 그대로 뭐하라고? 갖다 넣으라고. 그럼 그대로 갖다 넣게 되면 물론 갖다 넣기 전에 확인해야 될 건 분자 얼마인 걸 확인하라고? 1인 것. 일반적으로 1인 겁니다. 무조건 1은 아니에요. 표현이 가서 형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 여기 b-a니까 목적이 뭐 만들고? x 플러스 3 마이너스 다음 x 플러스 1 분의 얼마? 1 만들고 그대로 뒤에는 뭐? x 플러스 1분의 얼마? 1 마이너스 다음 x 플러스 얼마? 3분의 1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 2 나오니까 2분의 1에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3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됐니?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번에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2 요 놈의 식기 고치려면 됐냐? 그러면 오경준 어떻게 해야 돼? 2 빼고 지금 네가 알아서 바꿔서 불러.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응? 마이너스 x 분의 1 다시 A, B 중에 B를 큰 놈 치라고 그랬어? 작은 놈 치라고 그랬어? 큰 놈 치라고. x 빼기 X 빼기. x 마이너스 2 응. 분의 1 응. 곱하기 x분의 1 빼기 x 마이너스 2 다시. A가 먼저 나와야 돼? B가 먼저 나와야 돼? 바로 안에. A가 틀 그대로 맞춰.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x분의 1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 얼마 나오니? 2 나오죠? 그러면 요 식기 2하고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얘만 남습니다. 됐니? 그럼 이 부분 분수를 쓰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시그마에서 됐니? 그럼 다시 시그마 나오면 먼저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얘는 다 읽으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럼 이제 빨리 판단하셔야 돼. 변수 누구야? K야. 그럼 시그마 오른쪽에 오는 게 무슨 항? 그렇지. 항상 이 오른쪽에 오는 게 무슨 항? 일반항 온다 그랬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수열의 극한을 하면서 리미트 오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무한대면 얘는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무슨 극한? 수열의 극한이라 그랬어. 이때도 오른쪽에 오는 게 무슨 항? 그렇지. 항상 일반항 온다 그랬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요 오른쪽에 일반항이 예를 들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시그마의 성질은 뭐뭐뭐 찢을 수 있고 합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변 찢을 수 있어. 곱하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그러니까 곱하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 돼. 다시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 돼. 알았다. 말 안 하네. 다시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 돼. 나누기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부분수 땡. 형태 변형하거나 찢은 거 다시 뭐 하는가? 합치든가 됐니? 또는 부분분수 써라. 그럼 얘는 식기는 곱하기야 나누기야? 나누기지. 되냐 안 되냐? 그런데 나누기인데 분모의 차수가 더 커 작아? 크지요? 그럼 뭐 써야 돼? 부분분수 써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을 시켜서 부분분수 쓸 때 너 시작. K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분의 1 곱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20과 20이 똑같아? 2를 전체에다가
시그마 K1부터 100을 앞에 붙여야 돼요. 다시 시작. 그럼 처음부터. 시그마 K1부터 100까지. 그렇지. 이게 먼저 붙어야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때 요놈의 식에서 얘 1돼서 사라지고요. 2는 무슨 배니까? 실수배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밖으로 뺄 수 있죠? 쪼개 찢어? 그럼 얘는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다음에 K분의 1 마이너스 다음 뭐 K 플러스 1분의 1 나오고 이때 요 식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한 세 가지 K, K제곱, K세제곱의 공식이야? 아니잖아. 그 공식만 우리가 갖다 놓고 쓰는 거지 나머지는 기본 계산 무조건 해야 되거든. 됐냐 안 됐냐? 기본 계산을 한다는 거 시그마라는 놈의 식기가 다 더하라니까 원래 시그마의 가장 의미는 무조건 하나씩 숫자 뭐 해라? 넣어라. 다시 숫자 몇 개씩 넣어라. 하나씩 무조건 뭐 해라? 넣어라. 이때 일반항 뭐야? 여기 식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일반항 뭐야?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다시 일반항 뭐야? 거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자 그럼 넣어봅니다. 시작 2 곱하기 빼놓고 넣어요. 시작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자 거기까지 이제 쭉 넣는 거 이해 가셨을 텐데 지금 이 표현으로 돌아왔을 때 틀린 데 있어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어디 틀렸나요? 지금 틀린 데 있습니다. 니들이 얘기한 것 중에 너부터 어디 틀렸니? 뒤에? 옆에? 옆에? 응? 응? 잘 안 들렸어. 어디 틀렸어? 어디? 틀린 거요? 부분 아닌가? 부분? 부분? 뭔 부분? 부분을 아닌가? 부분 분수를 안 했다고? 그죠? 부분 부분? 어떤 부분? 그 어. 첫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틀린 부분. 그럼요. 소괄호하고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소괄호하고 플러스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소괄호하고 그렇지. 정확하게 가야 돼. 다시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기 전에 내가 니들한테 물어봤지. 일반항 뭐야? 일반항 뭐야?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지. 그럼 우리가 K를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게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 그럼 뭐가 돼야 돼? K1을 넣었으니까 첫 번째 항이 뭐가 돼야 돼?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첫 번째 항이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이렇게 그냥 쓰면 쌤 똑같잖아요. 하지 말라고. 똑같은데 왜 그거 갖고 자꾸 따져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못 푼다고. 그러니까 자꾸 기초 표현 자꾸 익히라는 게 이런 그냥 생기초를 잡으라는 거예요. 니들은 그거 그냥 안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첫 번째 항이 1분의 1,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세 번째 항이 2분의 1,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의미하는 식이야. 이해 갔니?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됐어? 그거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제일 헷갈리는 나중에 여기에서 하나 다루는 게 맨날 틀려요, 니들이. 그러니까 항상 가르쳐보면 빙신처럼 구분을 못해. 왜 못하느냐? 기본 표현에서 맨날 공부 제대로 안 해갖고 올라오니까. 첫 번째 항이 뭐가 돼야 돼?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반드시 가로를 쳐야 돼.
항구분을 한다는 건 반드시 가로로서 구분한다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갔어? 그러면서 잘 쳐다보면 시그마식을 적을 때도 다 지웠네? 아까 적은 식에도 보면 여기서 얘가 일반항이었잖아. 내가 일반항 할 때 여기에도 똑같이 그냥 우린 얘기할 때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기 못 쳐놨어. 가로 쳐놨지. 가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거기까지가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 얘기는 다시요. 가끔 이런 걸 틀리는 똘티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2분의 10 곱하기 11 마이너스 3 하셔야 돼요. 30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30 되려면 여기 못 쳐져 있어야 돼. 그렇지. 그게 그래서 기본이라고. 뭔 소린지 이해갔니? 쌤 이런 거 안 나는데요? 왜? 이런 거는 당연히 알 거라고 하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단어로 넘으면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그 기초 표현이. 그러니까 연어문 식기에서도 당연히 반드시 니들이 말로는 얘기 안 해도 구분하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반드시 표현해야 돼. 이해갔니?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항구분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항은 시작. 3분의 1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을 이렇게 더하는 형태인데 빼기가 돼 있으면 이렇게 삭제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부분 분수가 더하기의 형태를 쓰는 것보단 항상 뭐의 형태를? 빼기 형태를 갖다 쓰는 게 대부분 많이 쓰인다는 것 뿐인 거지 꼭 빼기만이 부분 분수의 모든 것이라고는 얘기하진 않아요. 표현이 같지요.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맨 마지막 항에 첫 번째 항에 두 번째 앞에 뒤에 앞에 이렇게 하니까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지요? 살고 죽어서 맨 마지막에는 100분의 1 마이너스 101분의 1이니까 여기서 누구만 살아? 마이너스 101분의 1만 살아서 계산을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101분의 1로.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표현이에 갔지요? 됐니? 일단은 여기까지는 일단 기초가 이게 기초야.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급수를 시작을 해야 돼. 이해 갔냐? 됐니? 이게 먼저 돼 있어야 그 다음 급수는 어떻게 보느냐면 금방 쉬워. 이게 하나도 안 돼 있으면 급수는 아무것도 안 돼. 혼자 계산 절대 때려주기도 안 되거든.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니까 앞에서 까먹은 내용이 있으신 분은 거기 앞에 주어진 기본 공식들 다시 한번 빨리빨리 또 외우시고 기본 접근하는 거 어떻게 보는지 또 시그마 오른쪽에 일반항이 줬을 때 항인지 어떻게 하는지 제발 가로 까먹지 마. 가로에 따라서 항인지가 무조건 바뀌니까 그거 반드시 감안하셔야 됩니다. 표현이 이해갔지요? 오케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쪽은 크게 계산해야 될 건 따로 없습니다. 자, 무한급수. 이 무한급수라는 개념은 뭘 무한급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원에서 배웠을 때 수열이라는 파트를 배웠잖아. 수열. AN이라는 이 수열이 있으면 당연히 이 수열에서 가장 큰 목적은 못 찾는 거야. 일반항. 일반항을 찾으려면 결국에 수열에서는 뭐를 결국 못 찾으라는 거랑 똑같아. 일반항을 찾는다는 거. 뭐로 알아야 일반항을 찾아? 규칙. 됐어 안 됐어? 다시 뭐를 알아야지 일반항을 찾아? 규칙 알아야 되거든. 그럼 그 규칙을 알려면 당연히 항을 무조건 뭐 해야 돼? 나열해야 돼. 그래서 수열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을 나열을 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다가 이 안에서 우리가 빠른 머리를 통해서 규칙을 잡으면 몇 번째 항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n번째 항을 유도를 하는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러한 n번째 항을 우리는 무슨 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찾은 다음에 여기까지의 뭐를 찾아? 합을 찾지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의 문자로 바꾸면 뭐야? 아니 시그마 말고 그렇지 뭐? S. 그렇지 SN. 됐어 안 됐어? 이 SN의 정의가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의 뭐? 그렇지. 얘를 표현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등차 수열의 합과 무슨 수열의 합을, 등비 수열의 합을 유도를 했었고요.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런 다음에 이 SN을 이용해서 다시 일반항을 유도하는 것까지 우린 배웠었지요. 기억나나? 여기까지가 뭐에서 배운 거냐면 수원에서 다룬 게 여기 단원이었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런데 이 수원을 끝나고 우리가 미적분 앞에서 수열의 극한을 배우면서는 n번째 항에서 끝나지 않았어. 얘를 n번째 항 다음에는 몇 번째 항이 있니? n 플러스 1번째 항,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쭉 가다 n이 어디까지 가게 됐을 때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이러한 규칙이 있는 수열이 어떠한 값에 가까워지는지 또는 가까워지지 않고 어떤 값을 왔다 갔다 거리는지 또는 계속 커지기만 하는지 또는 계속 작아지기만 하는지, 즉 어떠한 값에 가까워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뭐 하는지, 수렴하는지 또는 뭐 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뭐였어? 수열의 극한이었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그때 배운 성질이 수렴하면 뭐 가능하다? 그렇지. 수렴하는 놈들끼리 뭐 가능하다? 사칙연산. 그거는 함수의 극한하고 기본 성질은 무조건 다 어떻다? 똑같다고 얘기했었잖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여기까지가 배운 게 이제 미적분 앞부분의 수열의 극한인데, 그럼 무한급수라는 개념은 뭐인 거냐면 이러한 수열에서 무한이 갔을 때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우리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웠는데, 그럼 이런 수렴하는 형태든 어쨌든 발산하는 형태든, 뭐 발산하는 형태 중에서는 모르겠지만 수렴하는 형태 중에서 무한이 얘들을 다 뭐 해야겠다는 거냐면 더해보겠다라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해. 어디까지 더하겠다고? 무한대까지 다 더해보겠다고. 그럼 무한대까지 다 더했을 때 그게 과연 뭐 할지, 수렴할지 뭐 할지, 발산할지가 궁금하다는 게 이 무한급수라는 얘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요런 식기를 표현을 한다는 건 단순합니다. 다 모았는데 수열을 싹 다 모았는데 더하는데 어디까지 더해?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잖아. 표현이 해갔니? 그럼 우리가 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한 만큼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뭐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니들이 전관에 바로 얘기했어. 요거 말고 뭐 또 얘기했었니? 그렇지.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더해.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그 표현이 뭘 쓰겠다라는 거야? 시그마를 사용을 할 것이고, 이때 시작을 몇 번째 항에서, 기본은 첫 번째 항에서 어디까지 더하겠다고? 그렇지. 무한대까지 더하겠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그럼 여기까지 더하는데 당연히 이 오른쪽에 오는 건 누가 와야 되겠니? 그렇지. 여기 오는 게 무슨 항이 와야 돼? 일반항이. 표현 됐어 안 됐어? 당연히 일반항 표현하면 반드시 못 쳐야 돼? 가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시그마 성질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표현 이해갔냐?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우리는 기존에 무한대로 갔을 때 이 항이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걸 배웠어. 근데 그 무한대까지는 어떻게 하래? 다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무한대까지 더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판단은 되지만 그걸 그럼 과연 더한다는 걸 우리가 계산을 그냥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무한이 더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표현 이해 갔냐? 자 어떻게 보시냐면 얘를 찾아.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합이라고?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 맞아 틀려? 됐어? n번째 항까지 합이 있으니까 그때 이 n을 어디로 보내버리냐? 그렇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까지 다 더한다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원하는 건 수열을 첫 항부터 무한히 다 더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계산은 쉽다 어렵다? 어려워.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쉽게 해서 뭐를 구한 다음에 SN을 구한 다음에 그 N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첫 번째부터 N항까지 합인데 그 N이 어디로? 무한대로 가니까 첫 항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합을 나타낼 수 있겠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래서 급수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 패턴은 뭐를 먼저 찾아? SN을 찾아. 그 다음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 SN을 찾아? 그런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당연히 그 급수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왜? 여기서부터는 SN이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표현이 이해갔어 가서 그거의 무슨 값을? 극한값을 찾으면 땡인 거거든.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AN을 한번 쉽게 SN이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3이야.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찾으라고 하면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요렇게 찾으려면 누구를 먼저 구한 다음에 누구를 구한 다음에 급수 구하라 그러면 누구를 먼저 구하라고? 다시 급수를 기본 계산하려면 누구를 먼저 찾고? SN을 찾고 다시 뭘 먼저 찾고? SN을 찾고 이 수열에 뭘 찾고? SN을 찾고 걷다 뭐 씌워라? 리미트 씌워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다시 이 급수를 그냥 계산은 힘드니까 뭘 먼저 찾고? SN을 찾고 M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어떤 수열의 SN이 이거야. 그 수열의 무한 급수를 찾으래. 그러면 SN 나왔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구하면 돼?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3 그냥 구하면 끝인 거라고. 그럼 이 극한값은 얼마로? 2로 뭐해? 수렴하지요? 됐냐 안 됐냐? 이거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해갔니?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급수를 기본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건 이 SN을 찾으시고요. 이때 이 SN을 이 급수 단원에서만큼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조금 지랄 맞은 표현으로 얘를 물론 의미는 얘입니다.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근데 얘를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칭하냐면 부분합이라고 칭해. 원하는 건 무한대까지 더하는 건데 그거의 일부분이니까. 표현이 해갔어? 그래서 급수를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무슨 합을 찾고 첫 번째 무슨 합을 찾아라. 부분합을 구해. 됐냐 안 됐냐? 이 부분합에 뭘 나타내는 거라고? 단순하게 SN 나타내는 거라고? 부분합을 찾아 걷다 못 씌워. 그렇지. 그 부분합의 리미트 M 무한대 씌워. 끝. 됐냐 안 됐냐?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게 모든 급수의 기본 계산의 접근입니다. 표현이 이해 갔죠? 오케이. 정답?
자, 위쪽 지웁니다. 자, 급수의 수렴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게 나중에 진위로도 많이 나오니까 잘 익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연습하셔야 될 건, 지난번에 극한하면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극한에서 뭐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봤을 테니까 리미트 x 읽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는 3 이렇게 읽어.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 시험 너네 봤잖아 이번에. 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x분의 fx가 뭐 한다? 다시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시작? x분의 fx가 뭐 한다? 수렴한다. 3이라는 숫자는 굳이 인지 안 해도 니들은 다 어차피 인지하니까 다시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시작? 수렴한다. 됐냐 안 됐냐? 그래야지 수렴하는 꼴 이용해서 4친연산 된다고 몇 번을 얘기야.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라니까. 다시 누가 뭐 한다? fx가 수렴한다. 됐니? 자, 그러면 요놈의 식기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에헤이, 또 읽어. 시작. 됐니? 그럼 얘도 이제 받아들여야 돼.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얘도 결국은 수렴 발산 여부거든. 표현이 맞싸. 그러면 AN의 무한급수가 뭐 한다? 그렇지. 다시 일반항이 어떤? AN이 그놈의 무한급수가 뭐 한다?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어떻게 받아들여? 시작. AN의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됐냐? 얘가 시그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무한대 보면 그대로 무한급수라고 바로 끝내시라니까. 됐어 안 됐어? 다시 누가 뭐한다? AN의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표현 이해갔니? 그럼 다시요. 자, 여러분식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됐니?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시작. 그렇지. 다시 누가 수렴한다? 됐니? 3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고. 됐어? 3이 못 읽어도 돼. 내가 읽으라고 안 해도 니들이 알아서 인지한다니까. 다시 3은 신경 쓰지 마. 누가 뭐 한다? n제곱 곱하기 bn이 뭐 한다? 수렴한다.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자 다시 갑니다. 누가 뭐 한다? 여기가 n제곱 곱하기 bn이야. 다시 누가 뭐 한다? an의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표현 이해갔지요? 표현을 받았을 때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기 표현은 항상 바뀌니까 AN의 무한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됐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제로예요. 됐어? 이거는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표현 이해갔니?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일반항이
일반항이 누구인? AN인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됐어? 그럼 그 다음 누가? AN의 무슨 값? AN의 무슨 값? 극한값. 걔가 얼마로? 0으로 뭐해? 수렴해. 됐냐 안 됐냐? 다시 시작. 알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 하지 마! 하지 마! 나중에 진이 다 틀리니까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알았어? 다시 시작. 얘는 제로이다까지. 됐어? 다시 일반항이 누구인? AN인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그 일반항의 무슨 값이? 극한값이 얼마? 0. 됐냐 안 됐냐? 알파 인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렴하면 그러면 누가? 다시 처음부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 b에는 그렇지.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표현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표현 이해갔니?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한번 봅시다. 뭐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 지원도 되죠? 여기 다 못하신 분? 없어? 오케이. 자, 시작. 한 번 더 읽으세요. 읽기만 합시다. 시작. 시작. 시그마 AN은 알파. 읽긴 그렇게 읽지만 다시 읽는 것부터 시작. 됐니?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시작. 됐지요? 됐니? 그럼 이 무한급수를 계산하려면 급수의 계산은 뭐 찾아야 돼? 에헤이, 뭐 먼저 찾고? SM.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SM? 거기 빨리 적었잖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다시 뭐 찾고? 부분합 찾고. 걷다 뭐 씌워? 리미트 씌워.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건 부분합을 찾아 걷다 리미트 씌운 게 결국에 이 극수 계산이잖아. 얘도 얼마 된다라는 거야. 에헤, 얘가 얼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알파라는 거지. 맞아 틀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급수가 만약에 수렴을 하면 어떤 급수가 수렴을 하잖아. 항상 두 가지가 나와야 돼. 다시 몇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이 급수의 부분합 됐냐 안 됐냐? 걔 무슨 값을 찾으면 극한값을 찾으면 얘는 얼마고? 알파고. 이 급수의 일반항 요놈의 식기에 극한값을 구하면 얘는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0 나와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급수가 뭐하면? 급수가 뭐하면? 그렇지. 다시 급수가 뭐하면? 몇 가지 나와야 된다고? 두 가지 나와야 된다고.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두 가지 나와야 돼. 무슨 합의 극한값? 부분합의 극한값이 얼마? 그 값. 누구의 극한값? 일반항의 무슨 값? 극한값은 0. 됐지요? 자, 그럼 부분합의 극한값이 알파인데 얘는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무한히 보내는 거잖아. 그렇다면 당연히 얘가 무한 n-1번째 항까지 보내는 걸 합을 무한대로 보내도 얘도 수렴할까 안 할까? 수렴하겠지. 맞아 틀려? 다시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무한히 계속 더하는 거잖아.
n-1번째 항까지 더한 걸 또 무한히 더하는 거 아니야. 얘도 수렴하겠네. 얼마로? 알파는 똑같이 수렴해야지. 다시 n번째까지 더한 걸 무한히 더하는 거라고. n-1번째도 무한히 더하는 거라고. 그럼 n-1이 무한히 갈 거 아니야. 아니 그 값이 어떻게 알파 마이너스 돼? 똑같을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표현이 해갔니? 그럼 이 극한이 뭐해? 이 극한도 뭐해? 수렴해? 수렴하면 뭐 가능해? 그렇지. 사칙연산 가능하잖아. 그럼 이 수렴하는 놈들끼리 당연히 뭐해요? 해도 얘는 당연히 뭐 할 거야? 수렴하겠지. 얼마나? 0. 맞아 틀려. 그럼 뺐으니까 얘네들 합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쪼갠 거니까. 왜? 수렴하는 놈들을 찢어낸 거기 때문에. 맞아 틀려? 얘도 제로지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이지? 얘가 의미하는 건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그렇지. n-1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뺐어. 몇 번째 항 남아? 그게 무슨 항이야? 그럼 여기서 일반항은 누구니?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해서 리미트 n 무한 들어갈 때 a에는 당연히 이거 나오겠지.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받아들이셔야 될 건, 자 다시 갑니다. 급수를 계산하려면 일단 무수합을 무조건 찾고, 그렇지. 근데 부분합을 찾으려면 당연히 그 급수의 무수합을 먼저 찾아내야 돼. 일반항 찾아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일반항 찾아, 부분합 찾아, 그 다음 건다 뭐 씌워? 리미트 씌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급수가 수렴한대, 그럼 몇 가지를 무조건 갖고 들어오라고? 2가지 갖고 들어오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그렇다면 이 하나의 명제가 성립을 하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거 그 명제에 항상 뭐가 참인 거니까? 그렇지. 대우가 항상 참인 거잖아. 그럼 요 놈은 쉽게 대우. 대우가 뭔가요? 대우. 시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그렇지. 그러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알파가 아니다야. 근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수렴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다? 다른 표현으로? 그렇지. 얘는 발상.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제로가 아니잖아. 제로, 이게 역은 항상 성립하지 않아. 역은 항상 성립하는 걸 알잖아. 그럼 제로가 아니라는 건 숫자 1, 2, 3, 4 돼도 상관없다고. 일반항의 극한값이 수렴을 해도 돼. 또는 일반항의 극한값이 뭐 해도 돼? 발산해도 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일반항의 극한값이 발산하면 당연히 급수는 발산하겠죠. 맞아 틀려? 다음, 일반항의 극한값이 수렴을 하는데 1로 수렴을 해도 급수는 무조건 뭐 한다고? 발산해.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지요? 되냐 안 되냐? 항상 근데 자꾸 헷갈리는 게 이 명제 그대로 익히는데 잘못 생각하는 건 어떤 경우가 항상 여러분들이 있냐면 리미트 an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급수를 자꾸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표현이 했니? 일반항이 제로에 가까워져. 그럼 그 놈을 다 무한히 더한다 그러면 0에 가까워지는 놈들을 더하니까 당연히 걔 수렴하잖아요. 라고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항상 나온단 말이야. 역은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제로이면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거를 이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 새끼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 이해갔니? 요거에 대한 발레는 오늘은 안 할게요. 요거 발레는 이건 따로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얘는 아주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발레는 다음 시간에 들어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 나머지 필기 하시고 다음 시간 숙제는 노트에다가 필기 옮겨 갖고 오세요. 필기 안 돼 있으면 때릴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나 때린다고. 너 노트에다 해와. 알았니? 됐어? 자, 오늘은 이건 나머지는 숙제를 할 테니까 필기 숙제를 할 테니까 찍어 갖고 가세요. 찍어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필기 하시면서 다시 기본 내용 다시 정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열 앞부분 수열 1학기 때 했던 거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씩 또 공부 내용 정리해라. 그 정도까지 무조건 알고는 들어가야 되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잘 찍으시면서 다시 다음 시간 숙제 PDI 잘 가라. 어이, 빠이빠이.